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또 월, 화, 수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사실 예측하다가 잘못 말하면은 본전도 못 찾고, 그런데 이렇게 무방 저는 합니다. 하는 이유는 시장의 위치를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판단하는 그런 계기, 그리고 또 설명절 전에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시장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죠. 나오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보는 시각하고 설 끝나고 보는 시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 끝나면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판단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 순간에 또 판단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지금 현재의 순간의 어떤 평가와 그리고 수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후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이제 지금의 효과, 시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이제 요동치게 된 요인,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굉장히 지금 안 좋았었습니다. 대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자에 이르러서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시장만 폭락하는 그런 요인이 됐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LG 에너지 이제 솔루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오니까 다 알고 또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전번에도 굉장히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패시브 펀드 쪽입니다. 패시브 펀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가 연관돼 있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웬만한 기관들은 한 3, 4개월 전, 많게는 작은 데는 한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기금입니다. 이 연기금. 오늘은 이제 700개 정도 매수했죠. 이 패시브 펀드와 이제 있는데 이 연기금 문제입니다. 연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연기금은 그동안에 거의 준비를 안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5일, 10일 전부터 이제 연기금이 쏟아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락의 어떤 주범은 연기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100조짜리가 상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 4%에서 5% 정도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백조의 자산이 빠졌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연기금이 이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버렸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제 엄청나게 샀죠. 2조 정도 샀습니다. 2조 정도. 2조를 샀고 그 외에 나머지 주식, 소위 말해서 다른 전기차 또는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이런 거를 어제 8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제 이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좋은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어떤 종목이 상장하면 1개월 락업, 3개월 락업, 6개월 락업이 걸립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 락업을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무지막지하게 받은 그 물량들을 어제 때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어제 급격하게 2조 원 정도를 매수했고요. 그 매수하면서 2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다른 거 8천억을 매도하면서 시장 전체를 완전히 착살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또 그 전에도 1600억, 2000억, 1680억 뭐 이렇게 가지고 계속 팔았는데 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났고 오늘도 연기금이 700억을 샀지만 결론은 다른 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연기금의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는 오늘 정도가 이제 거의 99.9%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다만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어제 2조 샀기 때문에 급격하게 사면서 시장을 공포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공포로. 그래서 어제 공포로 몰고 가고 오늘 나머지 잔량, 오늘 나머지 잔량도 좀 때렸죠. 때리다 보니까 아침에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폭락을 했습니다. 2,590까지 빠졌죠.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아침에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니까 이게 반대매매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연기금이 때리는 게 있습니다. 연기금이 때리는 물량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또 스탁는 물량이 가끔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수급의 삼각함대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바닥에서 딱 헤이딩을 했습니다, 오늘. 딱 헤이딩하고 이 물량이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오늘 시장이 시체에 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반등 줄 거라고 그랬는데 푹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반대매물 물량, 시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시작하더니 이 시체 위에서 꽃이 이렇게 핀 겁니다. 오늘 장세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을 하나 낸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의 양선은 시세 전환, 특히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왔다면 이 수준은 뭐예요?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으로 매집하니까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침에는 엄청나게 이게 음선이었죠. 이렇게 음선이었는데 이걸 포락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를 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거. 이 꼬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럴 때 소위 말하면 큰손 세력들이나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여기에서 이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강력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 수준은 과하게 빠졌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주식쟁이 입장에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체 위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남들은 고통 속에서,
남들은 반대 매매 맞고, 남들은 스탁론 반대 매매 맞고, 또 공포 쪽에 질렸죠. 예, 사람들이 공포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공포스러운 때가 이런 겁니다. 작년도 3월, 예, 작년도가 아니라 이제 2020년이죠. 20년 3월 19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팬데믹으로 쭉쭉쭉 빠지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데 우리는 반대 매매 때문에 한번 쭉 빠집니다. 빠지고 꼬리를 달고 쫙 올라옵니다. 그날도, 예, 그날은 더 컸죠. 이게 이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이런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양봉을 냈죠. 이렇게 양봉을 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 국면으로 가는 거는 미국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뺀 겁니다. 예,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거기에서 공포에 질린 일반 투자자가 에이,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내가 주식 투자 다시 하면 성을 갈 거야. 나는 주식하고 영 궁합이 안 맞아. 나는 주식시장을 떠날 거야 하면서 이 바닥에서 공포 국면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모든 주식을 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포 국면 속에 이날, 여기를 보시면은 공포 국면 속에 이렇게 뚝 있다가 풍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자, 여기에서 반대 매매와 이 각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고 그 수급의 쏠림 현상과 이 심리를 보셔야 돼요. 심리가 뭐냐? 사람들이 왜 여기서 첫 번째 팔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거의 바닥에서 헤이딩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왜 공포 속에서 맨 마지막에 시장한테 정신을 가춘시키고 시장이란 놈한테 얻어맞으면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한 차례 더 맞으니까 정신을 상실하고 그냥 쫙살나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맨 저점을 찍으면서 물경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나고 물경 1439포인트에서 3300까지 올라오는 이 기염을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로 빠진 때는 반드시 바닥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꼭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요거 보시죠. 예,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기 팬데믹 이런 꼭지가 나옵니다. 예, 다 무너지죠. 예, 이렇게 무너지는 거가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천정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하단을 이탈하면 이게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심에 빠지고요. 공포심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허공에다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쟁이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1선이 깨졌다, 151선이 깨졌다, 241선이 깨졌다. 그런데 여기 1001선이 깨진 거예요. 1001선. 1001선 깨질 때마다 차트쟁이들이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꼭지가 생겼을 때가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십시오.
예, 여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땐가 이때 그럴 거죠. 여기 나타나고 결국은 그날이 바닥이에요. 88포인트 빠졌다가 그냥 올라가고, 여기도 뭐 어디 뭐 사태 때문에 또 빠졌다가 그냥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때 주도주, 이때 주도주, 이때 주도주였죠. 뭐 아시겠지만 그때 주도주가 다 달랐습니다. 화장품이다, 게임이다, 뭐다, IT다, 제약바이오다, 뭐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종합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10배씩 올랐다는 겁니다. 10배씩. 10배. 또 40배씩 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월 19일이죠? 3월 19일도 이 가파른 하락 속에서 V자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헤이딩을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헤이딩 한다고 나와요. 그 헤이딩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예. 헤이딩 해봤자 지금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니까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차트쟁이들이 얘기하는 랜선의 이런 천일선이 깨질 때도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위에서 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피고 있고, 거기에서 신흥부자는 탄생하는 겁니다. 신흥부자는 탄생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위기 후에 새로운 부자가 탄생했다고. IMF 때 마찬가지였죠. IMF 때도 신흥부자가 탄생됐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굉장히 IMF 때 고통 속에 자살률도 늘어났고 뭐 힘들었던 분 많지만 새로운 부자, 신흥부자라고 그래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은 더 부자 됐지만 신흥부자가 이때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2009년 그때도 팬데믹이었죠.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있었을 때도 이때도 신흥부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신흥부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공포국면으로 몰아넣고 굉장히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미스터 마켓의 그 잔인함, 이게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특히 한국의 증권시장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급의 쏠림이 확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올라갈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투자 심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동학개미군들이 확 잡아당겨 놨지 않습니까? 예, 여기 600만 명이 유입됐습니다. 또 며칠 전에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442만 계좌가 청약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돈 벌겠다,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작정 탐욕의 결과로 뛰어드는 이런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외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하락하고, 여기도 우리가 260점,
2660포인트를 최저점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2900까지 2900 어디까지 갔다 왔죠? 예, 거기까지 갔다 오는 정말 사람들을 끔찍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공포 국면을 만들면서 도저히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이끌어냅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놈이 이끌어낸 거죠. 이끌어내서 오늘 그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반대 매매와 시장 참여자들의 패닉에 의해서 빠지면서 시체 위에서 세력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장세의 색깔이 변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늘 하루만 보면은 자꾸 거기에 현혹되고 또 현혹되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빠지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팬데믹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오고 그러고 나면은 웬만하면 다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는데 여기다가 막 공포 국면에 빠져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닥에다 헤이딩하는 사람들은 힘든 구간을 거칠 것이다. 과거의 역사, 제가 뭐 아시겠지만 거의 40년 이 투자 역사를 했죠. 예, 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 증권회사에 있을 때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시켰고 또 제가 그때 기술적 분석 책을 물론 짜집게 했어요. 예,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때 당시 뭐 차트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예, 짜집기를 해가지고 뭘 해서 기술적 분석 책을 만들어서 사내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과 사람들한테 공포 국면이 왔을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거기에서 승리자의 길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너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너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이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 이 전략은 노련한 선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시장을 경험하고 이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체득했고 그걸 강남의 그 까다로운 회장님들을 모시면서 이겨낸 우리 방만이 이거를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전략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뭐 여기 성공 투자 후기를 보시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인 성공을 통해서 방송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2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승리하는 길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 길을 찾아서 그 조합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자들이 좀 지쳐 있고 빠져 있고 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좌가 뭐 전문 가방에 있든 어떻든 간에 섹터별로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백화점처럼 갖고 있을 거고, 또 어느 분은 종목이 40개, 50개씩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동반적으로 하락하는데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팬데믹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부도나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때 아셨죠? 그때 뭐 거래 정지당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몇 개씩 나타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꽤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 주면 2월 장세가 연출되고 2월과 3월에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종목별로 또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회계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은 회계가 남았을 때, 거기서 거절을 당한다든지 한정을 당했을 때 거래가 안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폭락한 장세에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개편했을 때 그런 지뢰밭을 피해가고, 그 지뢰밭을 피해가서 여기에서 돈 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외 쪽 변수를 또 말씀드리면, 지금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뭐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은 액션으로 가는 것들은 아주 매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설을 통해서 약간 매파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액션과 매파 사이에 지금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이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발작이죠. 미국 시장에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이제 서서히 처음에 발표할 때에 이런 발작이 이제 약간씩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외적으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자회담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사자회담을 통해서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에 또 만나서 협상을 하자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면 결론은 해외 쪽에 있는 어떤 커다란 변수들도 서서히 이제 안개 구간에서 또렷이 안개가 거치는 구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지금 너무 이 시장에 겁먹고 또 겁먹다 보면 공포국면이 오면 내의 이성적 마비가 오면 항상 바닥에다가 헤이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 또 성격이 뭐
도저히 이렇게 참다가 맨 마지막에 못 참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탐욕을 부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이맘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쓰지 말아라. 예, 탐욕을 부리는 장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험로를 걷는다. 험로 속에서 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잠시 충격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구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예, 문자에 그런 문구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 험로를 걷고 있을 때는 반드시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 방은 이렇게 폭등할 때도 뭐 신용을 쓴다고 그래도 한 요만치 쓰지 이거하고 똑같게 이렇게 써서 예, 중간에 상승장에서 깡통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상승장에서 깡통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계좌를 운용하는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관리, 예, 신용관리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꼭 먹을 때는 막 먹어가지고 기분 좋아하는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해요. 예, 올라가면은 더 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용은 항상 내가 탐욕을 부릴 때 그리고 많이 먹을 때 신용은 좀 줄여놔야 돼요. 현금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데서 상승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탐욕을 부린다. 첫째. 두 번째는 일반 투자자가 계좌 운영 전략에서 신용을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들도 신용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 진짜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쓰질 않아요. 예, 좋은 종목이 나올 때 바닥에서 잠시 썼다가 올라오면은 신용은 줄여요.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예, 신용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신용관리를 내가 신용관리 운용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올라가는 장에서 깡통 맞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신용관리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지만 어느 방, 젊으신 분들이 어떤 그 전문가 하는 한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신용 쓰는 걸 권장하기를 하거나 또 신용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용은 특히 초보자인 경우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증권회사에다 집어넣고 다시 신용을 씁니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증권회사에서 신용 쓰시는 이게 벌써 대출인데 여기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또 스탁론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증권 용어는 아니지만 구자 운영 전략에서 죽으려고 백 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새 증권 투자할 때 대개 이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돈 벌려고 영끌에서 오시고 영끌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겠다고 오셨던 동학개미군 600만 명이 신용 쓰신 분들은 많이 날아가셨어요. 그게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랬는데 증권사에서 또 신용까지 쓰시는 분들은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은행에 증권사에서 신용 쓰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금씩 투자하는 게 낫죠. 그나마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식을 예측하려고 그래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자꾸 여기에만 중점을 둡니다. 차트상으로 내일 올릴 것 같아요, 대표님? 내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예측에만 몰두합니다. 몰두하다가 내일 오를 것 같아요? 추석 후에 올라요? 몇백 원 올라요? 200원 올라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수일수록 구자 운용 전략에 신경 씁니다. 구자 운용 전략.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현금 비중. 1번,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갈 거냐? 2번, 주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냐? 3번, 레버러지나 이런 것들을 언제 쓸 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계좌는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자 운영 전략을 못하면 깡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용을 잘못 쓰시고 신용을 저기해서 엇박자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용을 쓰려고 그럴 때 못 쓰고 또 배팅할 때 못 배팅하고 그래서 이 구자 운영 전략 소위 말해서 배팅을 했다가 후퇴했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하는 이거를 굉장히 조금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측에만 목표를 둬서 투자를 한다면 예측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내일 북한에서 로켓을 쏘느냐 마느냐 김정일이가 베트남으로 출발하느냐 마느냐 미국이 뭘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다가는 여러분들이 돈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 전이기 때문에 쉬시는 동안에 한번 내가 여태까지 구자를 운용했을 때 과연 전략을 갖고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했는지 또 주식을 살 때 너무 즉흥적으로 사지 않느냐 방송을 보거나 방송 TV 프로그램을 보면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 종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방송 출연한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는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주식을 살 때 과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샀는가? 즉흥적이었는가? 아니면은 기업의 내용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그리고 그 기업 내용 중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은 밸류체인, LG 밸류체인인지 삼성 밸류체인인지 아니면 애플 이런 밸류체인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매수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주식 투자자는 탐욕으로 먹는 장이 아니라 탐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일 때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그래요. 주식 투자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투자할 때 공격 일변도로 투자하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구자의 운용 전략을 갖고 투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명절을 통해서 며칠 동안 쉬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구정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관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길을 가지고 설 이후에는 과학적이고 또 주식 투자는 과학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투자를 통해서 나의 목표 수익률을 몇 프로로 정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셔서 향후에 설 이후에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여기서 마칩니다.